북한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반발하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미국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적대가 아닌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계에서도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미국 새 대북 정책의 윤곽이 이제 드러났는데 북한은 여기에 날선 반응을 보였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네요. 이 소식 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가겠다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틀을 공개하자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반발에 대해 새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새 대북 정책이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기조 역시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 대변인이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 타결이나 지속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제안이나 유화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제재 완화와 같은 유화책을 먼저 내놓는 방식으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을 꾸려 양측이 일단 만나는 게 수순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류에는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와 같은 유화책을 먼저 제시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데다 유화책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결국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그런 주문을 한 미국 간 기싸움 속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 간 협상 재개까지 여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실용적 접근, 이란의 핵 합의 복귀 협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취임 초기 미국은 핵 합의 복귀 협상을 두고서 이란과 기싸움을 벌였는데 두 나라는 현재 간접 대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란 국영 방송이 서방 국가들과 동결 자금 해제와 죄수 교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란이 해외에 묶여 있는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7천억 원의 동결 해제와 미국에 억류된 4명의 이란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4명을 석방하는 죄수 교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죄수 교환 협상이 타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란 핵 합의 상호 복귀를 위해 몇 주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이 한국에서 받아야 할 자금 7조 7천억 원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국내 은행 두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서 이란 핵 합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나라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 미국은 이란의 핵 합의를 준수하고 또 이란은
제재 완화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핵합의 당사국들이 꾸린 협상 틀을 통해서 두 나라가 간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백신 선점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생기니까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서 생산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그 미국 정계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 인사인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샌더스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백신이 생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건 미국의 도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린 상황이라며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그 지재권 적용을 중단하자는 건 미국 정부 안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도 개설인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백신의 지재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9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함께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 한시적으로 백신의 지식재산권 적용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상무부와 백악관 안에서도 지재권 적용 중단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의 제약사들도 지재권 적용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 일시 면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안했고 80여 개 회원국이 지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 공급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저개발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백신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압박에 직면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얀마 사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쯤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미얀마 곳곳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6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비롯한 5개 항목에 합의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경은 시위대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발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폭력 중단이라는 아세안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경 폭력으로 사망한 시민들은 최소 759명으로 현재 집계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